저희가 이제 유방암 캠페인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했냐면 이렇게 살충제라든지 경구용 피임약, 화장품, 합성세제, 플라스틱 이렇게 생활 속 유해한 물질이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캠페인을 해왔어요. 그래서 1차 예방은 병에 걸리는 것을 빨리 발견하는 게 아니라 병에 안 걸리는 게 사실 1차적인 예방이죠. 그래서 여성 건강에 대한 캠페인을 해왔고요. 영동에서 한 캠페인 쪽팔렸어요. 하지만 감염됐었기 때문에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 24시간 영업하는, 연장 영업하는 그 24시간 마트, 대형마트에 대해서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야간 노동이 어떻게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제 밝히는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브레스트 캔서 액션이라는 단체들, 저희가 이제 해외 단체들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요. 어느 날 들어왔더니 여기서 유방암 캠페인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게 우유였던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우리는 이런 걸 안 쓰니까 되게 조용하겠지? 뭐 이런,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는 다 안 쓰고 있는데 우리는 쓰는데 이렇게 조용할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을 보면서도 남은 나라 얘기로 생각하고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이제 찾게 됐는데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유방암 단체들이 하는 캠페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고맙다, 안 걸리게 해줘서 고맙다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유제품 기업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유제품 기업이라든지 우리로 치면 LG 생명과학이 이제 성장 호르몬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몬산토에서 몬산토가 판 12L이라는 곳에서 성장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걔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소비자 운동으로. 야, 안 걸리게 해줘서 고맙다. 이게 땡스 카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는 운동을 하고, 이거는 돈을 모아서, 소비자들은 돈을 모아서, 저기가 밀킹 캔서라고 하죠. 안 걸리게 해준 우유에게 우유를 전광판으로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유방암 캠페인이 어떻게 성장 호르몬에 이렇게 반대하면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캠페인이고, 이제 그런 캠페인이고요. 이 캠페인과 함께하는 단체들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우리군에 있는 의사협회예요. 의사연합회, 그 사회적 책임을 위한 의사협회에서도 이제 이걸 반대하고 있고, 여러 단체들에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보건, 생협, 소비자단체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고, 미국은 굉장히 큰 컨슈머 리포트 같은 데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52개국 460개 단체가 현재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인공 호르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는 푸드 앤 와치, 워터 와치라고 먹을거리 안전을 강조하는 데서 보고서를 이렇게 아예 시민단체에서 보고서를 내는 거죠. 이거는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 나는 인공호르몬 들어있는 우유도 먹기 싫다 하고 동네에서 캠페인하는 사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미국이 유럽, 캐나다, 일본 이런 곳과 달리 성장 호르몬을 쓰고 있지만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김민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성과가 이렇게 나는 성장 호르몬이 안 들어있어요 하고 그 표시제를 지금 하나하나씩 하는 게 있고요. 얘는 요플레예요. 이거는 유방암 캠페인에서 했던 것입니다. 요플레가 성장 호르몬이 들어간 유제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방암 캠페인에서 너네는 암 걸리는 거 만들어 놓고 핑크리본에서 그 돈 모아서 암 치료해주게? 이게 이제 이것들을 이제 캠페인 요지였죠. 그래서 대놓고 써놓고 보이시죠? RBGH 저렇게 성장 호르몬이 들어간 요플레다. 이게 핑크리본을 하고 있다. 이런 대중적인 캠페인이 열렸고, 여기에 대해서 굴복을 해서, 사실 소비자 운동이 미국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스타벅스가 자기네 미국 내 매장, 이거 해외 매장은 포함 안 해요. 각국의 정책에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다 각국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매장 내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간 우유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고, 다농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다농이라는 유제품 기업에서도 우리는 성장 호르몬 우유는 원유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요플레도 아까 본 것처럼 핑크리본 캠페인에 참여하는 요플레도 이 캠페인을 통해서 자기들은 안 쓴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27개국은 유럽연합입니다. 사실 이 나라들이 바보여서 이 나라들은 금지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쓸까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놀라서 위험성을 강조한다는 측면도 있고 뭐 반박하는 자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건강을 자기 생명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존재 기반을 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했으니까 안 안전할 수도 있는데 한번 먹어볼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자기 애들이나 자기 몸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맞고요. 지금 쓰고 있는 나라들은 이렇습니다. 허용한 나라들은 미국, 한국. 근데 미국은 알려지다시피 굉장히 식품 안전 규제에 있어서는 느슨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시아요. 인도, 방글라데시 뭐 이런 곳이고요. 남아메리카는 페루, 브라질 이런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소비자가 판단할 때 누구 말에 귀가 이렇게 열리냐면 뭐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사실 오른쪽에 더 가죠. 봤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 제품 세고 굉장히 유명한 주요 메이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2012년 3월인가 4월에 문의를 했는데 우리는 안 쓴다고. 근데 원래는 제 전화라든지 메일이 소비자 메일이 다 씹혔어요. 답을 안 줬어요. 딱 한 군데 빼고. 제가 몇 번 전화를 했어요. 막 공문도 보내고 답을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저 고객님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에 단체로 물어봤거든요. 공문. 그랬더니 씹혔어요. 근데 소비자 이름으로 제가 먹고 있는데요. 뭐뭐 기업 우유를 먹고 있는데요. 궁금해요. 그런 게 위험하다는데 맞나요? 했더니 즉각 소비자에 대해서는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뭐 고객님 글을 저희는 쓰고 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왔어요. 근거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LG생명과학이 오늘 또 참석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수출도 많이 하거든요. 박상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LG생명과학에서 우리는 국내 판매 안 한다. 수출만 지금 중점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거 말하라냐. 그러면서 공문 받아줄 테니까 한번 보내봐라. 뭐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제가 그랬는데 딱 봤더니 소성장 호르몬 판매량은 요새 되게 안 쓴대요. 저희가 이 캠페인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어요. 저도 쓰지도 않는다는 거 같고 문제 제기를 하면 국민들한테 되게 시민들한테 우려만 내잖아요. 되게 고민했어요. 이거 쓰지도 않는다는데 유제품 기업도 안 쓴다 그러지? LG도 안 판다지? 근데 뭐 하려고 할까? 다른 캠페인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도 없는데. 근데 나오는 걸 보니까 합계가 이거는 인공성장 호르몬이 아니라 소성장 호르몬만이에요. 단지 2008년에 2억 3천, 그러니까 뭐 돈으로 따지면 작죠. 하지만 판매 금액이 있더라고요. 2009년에는 심지어 10억이에요. 2011년에는 4억이 바뀌었습니다. 인공성장류를 총 하자면 2011년에 68억 팔았습니다. 이건 소성장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근데 요새 또 GMO 사료 우려되잖아요. 아까 박상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진입니다. 얘를 보세요. 이 몸에 종양이 얼마나 큰지. 이 GMO 사료에 대한 굉장히 이 동물 실험 당한 애도 불쌍하지만 이런 사진을 보면 사실 굉장히 소비자로서는 이 GMO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이화여대 예방학과에서 유방암 연구를 했어요. 환경여행. 그때 이제 나온 결과들인데 그 외국 문헌을 고찰했을 때 호르몬 같은 제라놀이라고 성호르몬인데요. 얘를 이제 소한테 이것도 인공호르몬 하나인데 여기를 맞춘 소를 먹으면 이게 조기 사춘기와 연관이 있다. 사실 생리가 빨리 오면 유방암에 에스트로겐이 수치가 높아지니까 유방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연구들은 이제 RBGH, RBST, 이제 소성장 호르몬이 우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잔류가 나오더라. 원래 몬산토 연구에서는 잔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잔류한다는 연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연구도 있고 어쨌든 논란이 되는 거예요. 안전할 수도 있죠. 근데 여하튼 이렇게 왔다 갔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우유 생산량은 이게 94년도에 저희 한국도 쓰였죠. 94년도인가 95년도가 쓰였는데 빨리 쓰였고 그때부터 이제 썼고요. 제가 듣기로는 2000년대 초반까지 소성장 호르몬을 뺐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때 썼고 그때 우유 생산량 많아지고 2002년도에 상주될 때 원유 파동이 있어서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소성장 호르몬을 안 쓴다고 하는데 그건 우유 생산량이 지금 원유 파동하면서 우유값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일련은 그 생산량을 이렇게 조정하는 게 하면서 생산량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서 서울우유 같은 데서 자기네 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유 가격이 안 떨어지도록.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거지. 사실 뭐 규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 운동으로 인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 유방암 발생률하고 총 1인당 소비량 증가율입니다. 이거는 좀 역학적인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추세로 본 거예요. 우유를 1인당 얼마나 마셨을 때 유방암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기술 역학적이라서 이거는 우유 때문에 유방암이 일어났다 하는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적으로 이 추세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방암이 뭐 우유를 하루 먹었다고 암이라는 게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레그타임이라고 이렇게 우유를 뭐 5년 먹었을 때, 10년 먹었을 때 그래서 레그타임을 줍니다. 이거는 5년을 준 거예요. OR값이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0.7 이상 나옵니다. 이때 연구에서 황백여인을 굉장히 많이 따졌는데요. 그때 1위가 배기가스하고 유방암이 0.9 이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이거였어요. 우유였어요. 이거는 총 유제품 소비량이고요. 그 빨간 거는 그냥 했던 그래프고요. 그 녹색 그래프가 바로 레그타임 이게 20년 둔 거거든요. 20년 두면은 굉장히 위에 높아 있는 저거하고 더욱 OR값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더 높아집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리한 게 세 가지로 위험 요인을 정리했는데 환경 요인, 식이 요인, 일반 뭐 생리를 언제 했느냐, 뭐 가족력이 있느냐 그런 우선순위를 유방암에 영향을 주는 우선순위를 정리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제 국제암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결과 동물 실험 다 뺐어요. 그리고 인간 실험만 인체에 영향 미치는 것만 정리하고 이런 OR값 같은 거 다 정리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우선순위 2에 제나로라고 제일 밑에 보이시죠? 빨간색 성장 호르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아까 박상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소에 대해서 파행이라든지 뭐 불임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이게 미국에 있는 사진이고 이게 바로 유선자물 사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에 대해서 오늘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선생님께서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실 텐데 굉장히 사람한테 건강 영향은 사실 안전할 수도 있고 안 안전할 수도 있지만 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다운호소 들었죠? 예, 이렇게 쓰러집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너무 길어서 빨랑빨랑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하는 캠페인의 그거고요. 저희가 하는 요구사항을 해서 동물용 성장 호르몬제 이제 수의사 처방된다고 하니까 이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다 봐야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럽 수준의 규제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유라든지 이유시 특히 수입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갈 때 너무 길었죠? 그러시고요. 땡땡땡이래요. 고맙습니다.